기초가나 임상실무 라니 간접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기 문제 10문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좀 크게 할게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병원 환경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리가 나지가 않도록 드레싱 카트에 고무바퀴를 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한 후에 비지를 하도록 한다. 환기를 시킬 때는 맞바람이 환자에게 필요하다. 병실 가구는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충분하다. 햇빛이 병실에 직접 들어오도록 커튼을 걷어둔다. 문제의 답은 뭐니까? 드레싱 카트 같은 것에 뭐 실이라든지 뭐 종이 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게 돼서 카트에서 끼익 소리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기름칠을 해준다든지 하고요. 그리고 고무바퀴를 대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한 후에 비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날리게 되죠. 그러면 환자한테 호흡기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지를 병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환기시킬 때는 맞바람이 아니라 맞바람보다는 간접 환기를 시키도록 하셔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걸 쳐주시도록 하고요. 병실 가구는 마른 걸레로 아니라 젖은 걸레로 닦아주고 나서 말려주시면 되고요. 햇빛이 병실에 직접 들어오도 커튼을 걷어둔다라고 했는데 커튼이나 스크린 같은 것으로 조절해서 병실에 적당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주는 게 좋고요. 환자의 얼굴이나 눈에 직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안과 수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답이 1번이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시면 병실에서 눈의 피로와 긴장감을 방지하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소음을 보시게 되면 소음의 병실에서의 소음 온도는 어느 정도가 좋으냐면 보통 수술실이라는 병원의 병실은 35에서 39, 40 이하 데시벨이 좋고요. 그 다음 온도 같은 거, 우리 실내 온도는 몇 도가 좋습니까? 20에서 22도씩. 그리고 밤에는 18도씨가 좋고요. 조명은 우리가 보통 조명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최저와 최고의 조도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병실의 조도는 보통 하나만 할게요. 150에서 300인데 최저가 150이고 그 다음 최고가 300입니다. 그래서 200이 적당한 조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병실의 조도, 그 다음에 심리적 환경, 그리고 습도. 답은 여기서 눈의 피로와 긴장감 완화라고 했으니까 조명이 답이 되겠고요. 습도 같은 건 우리 40에서 60%가 적당하고요. 그리고 호흡기 질환에서 50에서 60% 정도, 그 정도가 좋겠네요. 그죠? 그 정도로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을 보시게 되시면 좀 올리겠습니다. 네. 3번을 보시게 되면은 타진엔 몸의 피부 표면을 두드려서 그 소리를 듣거나 진동을 느끼는 검진법이다. 그 다음 간의 크기를 타진 시 나는 정상음운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일반 신체 검진에서 일반 검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검진, 신체 검진에서 일반 검진 순서는 시, 초, 타, 청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부 검진은 어떻게? 체인을 일단은 배행 Y가 좋고요. 그리고 시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청진을 먼저 하시고 타진, 촉진이 되겠죠. 그 이유는 여기서 일반 검진에서 촉진을 하듯이 배를 자꾸 누르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촉진할 때 장운동이나 방광을 누르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는 바꿔서 가장 일반 검진에서 청진을 먼저 오고 그 다음 타진, 촉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진이라는 건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청진은 청진기로 듣는 것이고 이게 타진, 여기서
여기 타진법인데 이 타진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공명음이나 둔탁음, 그 다음에 과도, 공명음, 고장음, 편평음 등이 있는데 보통 과도 공명음이나 이런 거는 공명음은 보통 폐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둔탁음 같은 것은 간의 크기를 잴 때 약간 간이라든지 아니 심장 같은 약간 뭐가 꽉 차 있는 그런 때 둔탁음이 납니다. 그래서 간의 크기를 특정할 때는 둔탁음이 맞고요. 과도 공명음은 진폐증이라든지 폐질환이 있을 때 과도 공명은 청진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고장음은 장에서 들리는 거고요. 편평음 같은 것은 대퇴라죠. 뼈 같은 데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타진시에 들을 수 있는 것들이 공명음과 둔탁음, 과도 공명, 고장음, 편평음인데 간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둔탁음이라 할 수 있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화재 경보 소리가 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화재 시 우리 화재가 났을 때 보통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사실을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를 우선적으로 화재실에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피를 시켜야 되고 그리고 내원객이나 그 다음에 거동 가능 환자와 그 다음에 경증 환자 그리고 중증 환자 그리고 직원 순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1번을 보게 환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대피한다. 병원 업무과에 알리도록 한다. 지시자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병원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수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게 맞겠네요.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병원 규칙에 따라 하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화재 경보가 났을 때는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에 화재실에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피해주고 그리고 내원객, 거동, 경증, 중증, 직원 순으로 하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교감신경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나타난 신체의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우리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기량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교감신경이 자극하게 되면 말초혈관이 수축을 일으킵니다. 그에 비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말초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반대작용.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동공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일 때는 확장이고 부교감은 수축이 되고요. 눈물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분비가 억제되고 그 다음에 부교감 분비가 촉진되고 그리고 침샘이나 땀샘 같은 침샘 같은 경우는 분비가 억제되고 부교감은 분비가 촉진되고요. 그리고 심장 박동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그거 하게 되면은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부교감은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혈관이 여기서 그래서 기관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교감신경일 때는 확장이 되고 그리고 부교감일 때는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관지가 확장이 돼야 맞고요. 동공 확대 이거 맞고요. 그 다음 소화기 운동이 감소가 돼야 되고 눈물샘 분비가 감소돼야 되고 혈관이 이완이 아니라 축소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교감신경이 자극했을 때는 이렇게 부교감하고 서로 기량작용을 일으킨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흉부와 요부에서 나오는 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뇌관이나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은 왼팔에 수액을 하고 있는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 위 상박에 커프를 감고 측정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커프의 폭을 상박 둘레보다 30%, 상박 둘레보다 40% 정도가 넓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커프의 수은주가 눈금이 초당 2에서 8 속도로 내려간다. 이거 너무 빨리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2에서 3 정도로 내려가는 거여야 되고 평소 수축이 앞보다 얼마 정도? 30 정도 더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은 정확히 듣지 못한 경우 최소한 여기 보시면 정확한 최소한 30분을 기다렸다가 다시 측정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2분에서 5분 정도 있다가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아까 말한 것처럼 1번에 여기에서 왼팔에 이것은 오른쪽 팔꿈치에 상박에 커플을 감고 측정한다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체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면 폐수술 환자에게 좌이나 반좌이가 적합하다. 좋죠. 배행와이가 반좌이가 됐고요. 녹내장 수술 직후에는 수술한 쪽을 아래가 아니라 위로 해야 되고요. 체위가 적합하고 그 다음에 자궁 위치 교정에는 슬링이가 적합하다. 맞고요. 복강내 배액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앙와이가 아니라 배액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궁에 오로라든지 이럴 때는 반자이로 인해서 자궁의 오로가 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앙와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가하고 다가 맞고요. 그 외에도 우리 앙와이는 무슨 체입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체이고요. 그리고 남성의 유치도뇨 삽입 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링이는 자궁 위치 교정이 뿐만 아니라 월경통에 하거나 아니면 자궁의 훅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태아의 위치 교정 아까 한 거죠. 자궁 위치 교정, 태아의 위치 교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녹내장 수술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요즘에는 해야지 적합한 체위는 없습니다. 안압이 올라가지 않는 체위가 가장 좋고요. 수술 직후엔 절대 안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움직일 때는 누군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가장 좋은 것 같고 그 외에도 아까 말한 거 배행와이라든지 배행와이 같은 경우는 우리 복부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해음연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의 유치도정관 삽입할 때도 가능하고요. 절석이는 산부인과 체위이고 그 다음에 T포즈,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은 우리가 쇼 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뭐가 있나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변형된 체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객혈이라고 되어 있네요. 객혈. 우리 객혈을 보게 되면 구토와 함께 나온다. 우리 객혈과 토혈하고 구분하는 문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객혈과 토혈의 구분이 구토와 함께 나온다. 구토와 함께 나오는 것은 토혈이고요. 네. 그 다음 위 내용물 이것도 토혈이고요. 위 내용물과 섞여 나온다. 이것도 토혈이고 선홍색이 거품이 섞여 있다. 맞죠? 선홍색이고 거품이 섞여 있는 거 맞고 토혈 같은 경우는 암적색이 되고요. 암적색 같은 경우는 산하고 섞이기 때문에 암적색으로 되고 그리고 위 내용물에서 이것도 이게 토혈이고요. 그리고 혈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카리성입니다. 우리가 객혈일 때는 그래서 혈액의 산성인 것은 토혈이고요. 네. 그 외에도 토혈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면서 객혈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혈액에는 거품이 섞여 있고 선홍색이고 그 다음에 알카리성이고 기침 반사를 자극하기 때문에 너무 객혈이 이런 콜록거리는 소리랑 기침 반사를 자극하는 그런 객혈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기침의 한 가거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섞인 객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혈액에는 대식세포라든지 아니면 병균이라는 고름 같은 게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빈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토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토와 함께 나오고 혈액에 거품이 없고요. 그리고 위 내용물이고 암적색이고 산성이고 오심과 구토가 먼저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나 위장에 간질환 경력이 있는 환자들한테 그리고 빈혈이 있는 토혈 임상적으로 빈혈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음 호흡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용어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환기, 공기가 폐로 유입되고 유출되는 기계적 이동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연수는 호흡을 조절하는 중추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확산은 폐포와 적혈구 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한다. 이것도 맞죠. 그리고 기침은 기도 내 이물질을 배출을 위한 청결 기전이다. 이건 호흡과 관련된 개념 정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다가 되겠네요. 하나다라 다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외과 입원 환자의 재활을 위한 간호교육은 언제부터 하면 좋은가? 수술 받은 다음 날부터, 회복기 시작될 때부터, 퇴원 명령이 날 때부터, 그 다음에 입원 후에 수술을 계획할 때부터, 수술 전 환자 교육 시 뭐냐면 이때는 이 환자가 재활을 위한 간호교육은 언제부터? 환자가 입원과 동시에 수술 계획을 할 때부터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재활에 대해서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입원 후 아니면 입원 시, 입원과 동시에 수술을 계획할 때부터라든지 아니면 뭔가 재활을 위한 뭔가 계획이 되어서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재활에 대해서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원 전에 입원을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간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기 10문제를 들고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다가오는 국가고시를 위해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